소록도 가는 길 74회. 순영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양계장으로 간다. 요즘은 남편의 새벽 기상이 일정치 않아 남편이 깰세라 조심을 하면서 일어난 순영이다. 그러나 지욱은 순영의 뒤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몸을 일으키자 심한 현기증에 잠시 눈을 감고 다시 자리에 눕는다. 요즘 들어 현기증은 더욱 심해지고 자꾸만 먹은 것을 토하는 지욱이다. 지욱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 애를 쓴다. 자신이 암 환자라는 사실을 잊으려 애를 쓴다. 문둥병보다 무섭다는 암. 사람의 생명을 질기도록 잡고 끝내는 그 생명을 거두어 들인다는 암. 지욱은 소리라도 지르고 싶다. 그러나 지욱은 자신의 이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더 힘들어지는 아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자신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를 쓰며 그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을 한다. 지욱은 현기증이 가라앉자 곧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양계장으로 간다. 쓰러져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일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다. 종현아버지, 많이 묵고 힘을 내야 하지 않겠소? 어서 조금이라도 더 묵소. 순영은 두어 수저뜨고 많은 지욱을 보며 안타까운 듯이 말을 한다. 아냐?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 가다가 시원한 우동이라도 먹고 싶다. 야, 그라입시더. 순영은 부지런히 주방을 치운다. 아직 출발을 하기에는 이른 시간이다. 병원이 제 시간이 되어야 업무를 보는 것이기에 그 시간에 맞추어 집을 나서려는 순영이다. 어머님, 이렇게 어머님 혼자 기시게 해서 우야입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마라. 그래도 내 친정이 서울에 있어 모든 것을 다 돌봐줄 것이니 내 마음이 조금은 안심이 된다.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지욱이만 잘 보살펴다오. 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미야, 지금까지 이 못된 시어미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이 많았다. 이 어미의 못된 것을 생각하지 말고 부디 우리 지욱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어머님, 종현아버지는 아무런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험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온 즈그덜입니다. 이까짓 병은 이기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아무런 심려도 하지 마시고 끼니 때 꼭 챙겨 드시소. 순영은 얼마간의 돈을 박효숙의 손에 쥐어준다. 드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드셔야 합니다. 지가 가끔씩 내려와야 하니 그때 돈을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나야 아무 것이나 먹으면 어떠냐?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너도 끼니 거르지 말고 건강을 돌봐야 한다. 야, 어머님, 지그들 댕겨오겠습니다. 순영은 시간을 보면서 집을 나선다. 10시가 넘어서야 병원의 볼일을 마치고 출발을 한다. 지욱이 운전을 하겠다는 것을 순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가끔씩 심한 현기증이 오곤 하는 남편의 손에 차를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순간적으로 오는 현기증이 자칫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 바로 핸들을 잡은 순간이다. 당신은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고 한숨 주무시소. 종현 엄마, 나 때문에 당신이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해서 정말 미안해. 무신 그런 말이 있는겨. 당신이 누군겨? 내사 당신이 없다면 살아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지에. 정말 당신에게 잘해주고만 싶었는데 고생을 시키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나 때문에 또 생각지도 않은 고생을 하게 해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 종현아버지, 우리 이런 것쯤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너무 힘들게 일을 해서 아마 조금은 쉬라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고 쉰다는 생각만 하소. 순영은 휴게소마다 들린다. 그것은 남편을 위한 배려였다. 장시간을 좁은 차 안에서 앉아서 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 것이라 생각하면서 휴게소에서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게 한다. 다행스럽게 지욱은 휴게소에 우동을 한 그릇 다 비운다. 그렇게 서둘지 않고 쉬면서 서울을 향해서 가다 보니 다른 날과는 달리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된다. 거의 늦은 오후가 되어서 동욱의 집에 도착한다. 동욱은 마침 배달을 다녀온 직후여서 순영의 차를 보고 뛰어나온다. 이제 도착하나? 야,
많이 늦었지. 그래, 행해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걱정을 했다. 어서들 올라가자. 형님,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이 사람아, 형제간에 그런 인사치레를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어디 남이가? 동욱은 함께 집으로 올라간다. 영숙과 이 여인이 현관으로 들어서는 그들을 맞이한다. 어무이. 순영은 어머니를 보자 참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린다. 뭐냐? 얼마나 힘들겠니?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나약해지면 김서방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제. 이 여인은 순영의 등을 토닥여준다. 아이들은 모두 나가고 없다. 아직 종현이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종현이가 알아서 좋을 것이 없지 싶다. 동욱의 말이었다. 야, 그냥 엄마 아빠가 서울에 볼 일 때문에 당분간 있을 것이라고 말할라요. 그래, 적당히 둘러대자. 그리고 어서들 조금이라도 쉬어라. 장시간 올라오느라 얼마나 피곤들 하겠니? 동욱은 애처롭고 안타까운 시선으로 순영을 바라본다. 이제 아무런 걱정이 없이 살아가고 있을 줄 알았더니 시어머니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그들이다. 그나마 이제는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지는가 싶었는데 청천벽력이다. 그들은 지우기 위함이라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 제대로 잠을 청해보지 못하고 마음을 졸이며 순영이 도착하기를 기다린 것이다. 순미가 지우기 입원할 병원을 정해놓고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다소 안심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암이라는 사실에 그들은 모두 초긴장 상태였다. 순영과 지욱은 그들이 권하는 대로 조금 쉰다는 것이 그대로 깊은 잠속으로 떨어져 버린다. 며칠을 긴장 상태로 살아왔던 순영과 지욱이다. 이제 마음으로나마 푹 쉴 수 있는 곳에 왔다는 안도감으로 인해 다소 긴장감이 풀리는 동시에 모든 피로가 잠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이 여인은 방문을 열고 들여다봐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속에 빠져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살며시 다시 문을 닫는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저리도 깊은 잠속에 떨어졌을꼬. 이 여인의 눈에는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다. 생각만으로도 가슴 아프고 뼈마디가 저려오도록 아픈 딸과 사위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횡포가 심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온몸의 마디마디가 무너져 내리는 통증으로 아픔이 전달된다. 그러나 당신이 나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저 순영이가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 주기만을 바라는 이 여인이다. 사부인의 거침없는 성품과 거대한 체격을 순영이 당할 재주는 없다. 그저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로 시어머니를 받들어 모시면서 살아가노라면 언젠가는 순영이의 마음을 알아주실 것이라고 믿는 이 여인이다. 시집살이는 결혼한 여인이면 모두 거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여인은 순영이 잘해 낼 것이라고 믿지만 그래도 가슴이 아프고 애처롭다. 혹독한 세월을 살아온 딸과 사위였다.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드나들면서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며 힘들게 살아온 그들에게 시어머니의 처사는 참으로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 여인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불쌍한 자식, 웃지니 팔자가 그리 편하지 않더냐. 이 여인은 한숨을 내쉬면서 중얼거린다. 어머님, 참으로 힘드시지에. 지 마음이 이런데 어머님 마음이야 얼마나 아프실지 짐작만 합니다. 영숙은 시어머니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알고 있다. 시장들 할 텐데 지가 가서 깨울까요? 아니다. 지금은 묵는 것보다는 저렇게 자는 것이 더 보약일 거이다. 얼마나 마음고생 몸고생이 심했으면. 쯧쯧쯧. 그람은 어머님 그만 저녁을 드셔야지에. 나도 생각이 없다. 언제고 순영이가 깨어남은 함께 묵고 싶다. 야! 그들은 모두 저녁을 먹지 않고 순영이 부부가 일어나기를 기다린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영은 그렇게 두어 시간을 푹 자고 일어난 것이 밤 9시가 넘은 시간이다. 순영이 방문을 열고 나오자 이 여인이 반색을 한다. 어쩌냐? 피곤이 좀 가셨냐?
어무이. 지금 몇 시나 되었소? 시간이 무슨 소용이냐. 피곤할 때는 무엇보다 잠이 보약이다. 헌데 식구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묻는다. 아이들이야 조금 더 있다 들어올 것이고 에미는 순미가 온다는 연락을 받고 아래로 내려가 기둘리고 있다. 순미가 온다고 했습니까? 그래, 누군가를 만나서 볼일을 보느라 늦게 도착하는 모양이다. 그나저나 배가 고플 것인데 내가 에미를 올라오라고 해야 쓰겄다. 어무이. 그냥 두이소. 괜히 지그덜 때문에 걱정거리를 안겨드리고 불편하게 해드려서 참말로 죄송합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노? 부모고 형제간에게는 그런 말을 하는 베비 아이다. 영순과 순미가 함께 들어선다. 큰 고모가 일어나셨네요. 언니. 두 사람은 동시에 순영을 보며 말을 한다. 영숙은 두 말도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저녁상을 차린다. 형부는? 순미는 보이지 않는 지욱을 찾는다. 순영은 눈으로 지욱이 자고 있음을 알려주며 순미의 손을 잡는다. 순미야, 웃자면 좋노? 언니,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오는 길에 황 박사님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오느라 조금 늦었는데 내일 바로 형부와 함께 황 박사님이 계시는 원자력병원에 입원합시다. 그 병원이 젤로 큰데이가 암 전문 병원으로 제일 큰 병원이에요. 더구나 황 박사님께서는 그 분야에서 최고라고 하실 수 있는 아주 유능한 분이신데 우리 모교에 강의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그리 좋은 선생님한테 보임은 아무런 일도 없겠지? 그럼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요. 순미는 순영의 마음을 안심시켜준다.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지욱이 잠에서 깨어나온다. 지욱은 무엇보다 순미가 와 있음을 보고 반가워한다.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